안녕하세요. 아열남 장한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신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속상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누가 되었든 다수의 국민이 지지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니까 이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스토리를 이야기 한국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성은 고,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상해이다. 고주몽이 출생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여 있다. 어느 날 나라를 잘 다스리던 북부여의 임금인 행호수는 말을 타고 신하를 거느리고 지금의 압록강인 아리수 강가를 돌아보고 있었다. 해모수가 탄 말이 어느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한 처녀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렇게 호젓한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서 목욕하고 있다니,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 해모수는 신하를 불러 그 처녀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런 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처녀는 누구인고? 예, 소녀는 웅신산 밑에 살고 있는 하백의 딸 유아라고 합니다. 허허, 이것도 인연이로구나. 마침 잘 되었다. 날도 저물고 하니 오늘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해모수의 말을 들은 유아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되옵니다. 소녀의 아비는 지금 집에 없사옵니다. 괜찮다. 하룻밤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리하여 해모수는 유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날 밤에 해모수와 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해모수는 나는 천재의 아들로 세상의 형편을 살피러 왔노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늘나라에 다녀오겠다면서 이튿날 아침에 유아의 집을 떠났다. 이 일이 있은 며칠 후 집에 돌아온 하백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맏딸이 유아이고 그 밑으로 호나와 유아가 있었고, 두 딸들이 귀뜸으로 유아가 자기 허락도 없이 해모수와 정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백은 노발대발하며 유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하백이 노여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 유아는 해모수를 만나기 위해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를 향해 길을 떠났다. 유아가 우발수의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마침 사냥을 나왔던 동부여의 임금인 금화가 강가에 혼자 서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대는 누구이며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가? 소녀는 웅심산의 아리수 근처에 사는 하백의 딸이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까지 왔느냐? 금화의 물음에 유아는 그동안 일들을 숨김없이 말했다. 유아의 말을 들은 금화는 그녀의 처지가 딱하고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만. 여봐라, 이 소녀를 궁으로 데려가 살도록 하여라. 한편 가서분의 동부여를 세운 임금인 헤브르는 늘도록 자신이 없어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역시 산천에 기도하기 위해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고 개구리 모양을 한 옥동자가 바위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가 곧 금화이다. 그 후 금화는 태자가 되어 무럭무럭 자랐고 헤브르가 죽자 임금이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유아를 만나 궁으로 데려와 살게 하였던 것이다. 동부여의 궁에 들어와 살던 유아는 어느 날 커다란 알을 낳았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임금에게 전해졌고, 금화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별 회개한 일도 다 있구나. 이것은 불길한 징조이니 그 알을 돼지에게 먹이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알을 돼지에게 주었으나 이상하게도 돼지들이
그 알을 피해 다녔다. 신하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다시 명령하였다. 무엇이? 돼지들이 피해 다녀? 허허, 괴이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길에다 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길에다 버렸으나 개와 소도, 말까지 역시 피했기 때문에 임금은 그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명령하였다. 알이 들판에 버리자 이번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임금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그거 참 교상망측한 일이로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알을 어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유아 부인은 알을 돌려받았다.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며칠이 지나 그 알을 깨고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사내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7세에는 혼자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화살을 쏘며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유아 부인은 아이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다. 부여의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금화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주몽이 뛰어난 재주를 점점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임금 금화는 주몽을 마국간으로 보내 말들을 돌보게 하여 7 왕자들과 떼어놓았다. 이때 유아 부인은 아들인 주몽에게 이렇게 일렀다. 얘야, 마국간에서 제일 날쌔고 잘 달리는 말을 골라 그 말에게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다른 말들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까닭은 묻지 말고 다만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주몽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다른 말들은 보기 좋게 살이 올라 훌륭한 말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국간을 둘러보러 왔던 금화는 몹시 야인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허허, 저 말은 어째 저렇게 야위었느냐? 혹시 병든 말이 아니더냐? 대왕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니 괜찮다. 저 말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부터 저 말이나 잘 돌보도록 하여라.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주몽은 임금의 명에 의하여 이튿날부터 마국간 일을 그만두고 야인말을 보살피기 시작하여 얼마 후에는 날쌔고 튼튼한 명마로 만들어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몽은 20세의 씩씩하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고 또 장가도 들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태자 대소와 왕자들은 주몽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주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주몽을 불렀다. 어머니, 소자를 부르셨습니까? 오냐, 걔 앉거라. 주몽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태자 형제들이 내 재주를 시기하여 자나깨나 너를 해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내 처는 이 어미가 알아서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에 어머니, 소자도 이미 그 낌새를 눈치채고 이곳을 뜨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떠나거라. 주몽은 어머니 앞을 물러나와 아내에게로 갔다. 주몽의 아내는 그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아내와 마주한 주몽은 두 동강낸 칼의 반쪽을 아내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 반쪽의 칼을 7모가 진 돌 위 소나무 밑에 묻어둘 테니 당신이 만일 사내 아이를 낳거든 자란 후에 이것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도록 하오. 주몽은 자기를 따르는 오이, 혀보와 마리 등 3 청년들을 불렀다. 태자 형제들이 나를 해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이곳을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울 작정이다.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좋다. 빨리 떠나자. 말을 마친 주몽은 그동안 정성 들여 보살핀 명마에 올라타고 마리, 혀보, 오이 등과 함께 떠났다. 주몽 일행은 남쪽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렸다. 이 사실을 안 태자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주몽이 도망쳤다. 그를 잡아야 한다. 태자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몽의 뒤를 쫓았다.
주몽은 오모수라는 지금의 압록강 동북 쪽에 있는 강가에 이르러 강물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음을 알고 당황했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그런데 이때 주몽을 따르던 일행이 외쳤다. 저것 좀 보십시오.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주몽이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강물 위에 다리처럼 떠 있었다. 이리하여 주몽은 일행과 함께 그것들을 밟고 무사히 강물을 건너게 되었고, 주몽 일행은 강을 다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주몽이 강물 위를 걸어가네? 한편 태자의 군사들은 강가에 다다라서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다. 강을 무사히 건넨 주몽 일행은 모둠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묵을, 또 한 사람은 제사, 나머지 한 사람은 묵거라고 했으며 생김새가 뛰어나게 보였다. 주몽은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을 만났으니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몽은 세 사람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주몽이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힘이 되어 주시겠소? 저희를 거두어만 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몽은 세 사람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긴 뒤에 졸본 땅으로 들어갔다. 졸본은 땅이 매우 기름져서 도읍을 정하기에 안성맞춤이지만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 강가에 초가를 짓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기원전 37년 고구려라 하였다. 주몽은 이때 성을 고씨라 하여 고주몽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22세 때였다. 이야기 한국사 중에서 아이들에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송일국이라고 하여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몽 역할을 하였기에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뜻 그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신다면 가슴에 품었던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